아, 대표님. 네. 지금 여전히 서울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가능한 곳이 있다면서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얼마로 서울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까요? 우리 병아리님이 생각하는 소액 얼마일까요? 한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2천만 원으로 서울의 부동산을 사고 싶군요. 너무 큰 욕심인가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네,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있는지 네.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소액으로 네. 서울 부동산 투자 가능하다라는 과정을 오늘 보여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거의 매일 서치를 하거든요. 네. 5분이라도 서치를 하는 편인데 네,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서울 부동산을 네. 원하셨으니까 소재질안에 서울 이렇게 조건값을 주시면 돼요. 네. 참고로 얘는 유료 경매 사이트예요. 아, 네네. 다양한 경매 사이트들이 있는데 편하신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음. 서울 전체로 잡을게요. 네. 검색하기. 근데 우리 소액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네네네. 안쪽으로 부동산을 사야 되니까 아마 한 감정가를 최대 2억으로 잡아볼게요. 네. 그래야지 유찰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한 1,500에서 3,000 사이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정가에서 2억까지 세팅을 하고요. 검색하기 누르면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는 모든 경매 사건들이 이렇게 나와요. 네네네. 아파트는 감정가 2억 이하가 2건이나 있네요. 그래도 우와, 아파트로도 들어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럼요. 네. 한번 눌러봐도 될까요? 네, 근데 네네. 2건인데 얘는 종로에 있는 우악 현대 아파트인데 네네네. 지분 매각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잔금을 내도 온전히 전부 다 내 집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부 지분만 내 거다. 그래서 가격이 싼 맞아요. 거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초보자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얘는 패스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강서구에 있는 아파트긴 한데 평수가 보시면 크지 않을 거예요. 보시면 전용 면적이 6평에서 7평 되네요. 네네네. 어쨌든 대장용도는 아파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로는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죠. 네. 우리가 원하는 아파트는 아파트. 적어도 방 2-3개는 돼야 되고 화장실도 2개면 더 좋잖아요. 네네. 그런 아파트는 아니다. 그렇게 봤을 때 빌라로 그렇게 눈을 돌릴 수도 있고요. 네.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안 돼요. 빌라라도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빌라라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된 거 말고 지은 지 한 5년에서 10년 이내. 그럼 나름 빌라에서도 좀 준신축 이런 물건 위주로 좀 보는 게 좋은 맞아요. 거예요? 또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거. 네. 역세권으로 하시면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조금 저렴하니까 네. 실거주 목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서울에 현재 한 90건 정도가 2억 이하로 우와. 나와 있고요. 생각보다 물건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꽤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은 서울이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네. 이제 40%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무주택은 조금 더 비율이 높아요. 높긴 네. 하지만. 근데 제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가 레버리지 비율을 크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주택이 아닌 비주택 쪽으로 보셔야 돼요. 비주택이 대표적인 게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거든요. 레버리지라고 하면 최대한 대출을 많이 사용해서 내 실투자금이 좀 적게 네네, 들어가는 맞아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병아리 님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하로 맞습니다. 서울에 등기를 치고 싶은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오피스텔이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막 그런 40%, 50%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그럼 약간 보수적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은 약간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낙찰 받는 분들 보면 작게는 60%에서 많게는 80%. 확실히 주거용 그 아파트 빌라보다는 비율이 훨씬 높네요. 훨씬 높죠. 물론 높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죠. 대출 비율이 높으면 요즘처럼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유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5건이나 나와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거는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오피스텔이 눈에 띄네요. 오피스텔은 지하철역 인접 여부가 더 중요해요. 이제 월세를 주로 이제 받으실 거잖아요. 이게 지하철역에서 멀면 임차인들이 오래 안 있어요. 조금이라도 환경이 좋거나 교통이 좋은 곳으로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서울에서 수많은 지하철 노선이 있잖아요.
2호선이 제일 제가 봤을 때는 베스트예요. 황금 노선이요. 네, 황금 노선이에요. 오, 와, 근데 그 2호선에 도보로 지금 봐도 190m면 네. 도보 2분 이내. 와, 그 정도면 열심히 뛰면 열심히 한 뛰면 1분 컷. 와, 너무 좋아요. 얘 같은 경우는 또 전용 면적 실평수가 한 8.5평, 네네. 9평에 가깝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9평이면 생각보다 엄청 큰 거예요. 아, 정말요? 이게 네. 원룸 구조이긴 하지만 네. 생각보다 큰 거예요. 전용 면적. 요즘 짓는 오피스텔은 거의 실평수가 5평에서 한 7평 그거밖에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고요. 네. 위치도 너무 좋죠. 좋고요. 2호선이 좋은 이유는 강남도 경유하면서 시청부터 해서 순환선이라고 하거든요. 주요 일자리들을 다 통과해요. 또 주요 대학들, 한양대, 연세대, 구조, 연대 다 돌아다니죠. 그래서 또 순환선 배차 간격도 무척 짧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그래서 2호선이 돈이 되는 노선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세를 알아야지 입찰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부품 꿈을 안고 얘를 출력을 해서 신촌에 가야 돼요. 네. 근데 제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직접 그 지역에 가지 않고도 먼저 온라인으로 네. 조사해 볼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알아볼게요. 오, 네.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떠요. 여기서 더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네. 일단 평수를 일치시키는 게 필요하긴 한데 여기 보면 아까 전용 면적이 8.49평, 여기 보면 28.08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편향대를 얼추 맞춰야 그 금액을 정확하게 조금 맞아요. 나름 가까이 산정할 수 있겠어요. 28제곱 나와 있죠. 네네네. 그러면 현재 매물이 1억 7,500, 네. 1억 7천 이렇게 나와 네, 있는 나와 거예요. 있다. 전화하면 보증금 월세 1,065만 원 시세도 나오고요. 오, 네네. 그리고 입주는 언제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실거래가도 중요하겠죠. 네. 실제 얼마에 거래됐는지 클릭 한 번으로 2022년 네. 올해 3월에 1억 6,300에 되었네요. 네, 이거 6층이죠. 고층이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경매 나온 매물이 14층이니까 네네. 6층보다는 좀 더 좋지 않을까요? 1억 6,500보다는 비싸게 네, 받을 수 있겠다. 받을 수도 있겠다. 만약에 이 물건을 사고 나서 낙찰받고 나서 네. 월세 세팅을 했을 때 아, 그렇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월세 수익도는 혹시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건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을 보는 거예요. 네. 전체 거래 방식에서 네. 월세 체크. 없어요. 없네요.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 볼게요. 네. 전세 전세도 없네. 좀 당황스럽네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네. 입찰을 그냥 포기한다. 두 번째로는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내가 월세 매물이 나온 게 없어. 그럼 낙찰받고 잔금을 내면 내 거잖아요. 네. 낙찰자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제가 봤을 때 월세 매물이 없다는 건 귀한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낙찰받고 내놓는 순간 내게 먼저 나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우리가 월세 시세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포기한다고 뭐 반농담식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더 좋은 방법은 이제 매물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네. 무엇을? 실제 얼마에 거래되는지. 거래됐는지. 시세 실거래가가 있고요. 네네. 여기 월세 버튼을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는 지금 보이는 물건은 없더라도 네. 이전에 진행됐었던 맞아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월세를 어림삼해 볼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 2022년에는 보증금 5천에 47만 원에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원룸 오피스텔의 5천만 원은 무척 큰 거죠. 보통 그래서- 그 밑에는 거의 1,000만 원대인데.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 보증금 5천만 원을 다 받을 수도 없어요. 대출이 많은 집에 많은 보증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드물겠죠. 네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원룸 오피스텔, 네네네. 특히 이런 신촌이라든지 강남 이런 역세권. 소형 오피스텔은 보증금이 1,000만 원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네. 1,000만 원일 때 월세가
65만 원에서 70만 원이 거래가 됐다는 뜻이에요. 나 이거 낙찰 받고 소유자가 되면 한 달에 월세 70만 원 받을 수 있구나. 서울에 땅 한 조각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우리는 이제 알았죠. 다시 유료 경매 사이트로 넘어가서 지금 감정가는 1억 8천인데 네. 최저가가 1억 4,400까지 입찰이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입찰가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쓰실까요? 시세를 저희가 봤을 때 네. 한 1억 6,500에 저축 물건이 나왔었고 지금 위찰이 돼서 1억 4,400만 원 정도가 나왔으니까 1억 5천 이상은 써야 되지 써야 될 것 않을까요? 같아요. 네네. 일단 감은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투자는 수치화해서 하는 게 좋아요. 와, 그럼 이 경매 물건은 우리가 최대한 리스크 줄일 수 있게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따로 있는 거예요? 네, 물론입니다. 그 개념이 바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네. 수익률은 말 그대로 내가 들어간 돈이 얼마이고 내가 받을 월세가 얼마라면 네. 몇 퍼센트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미리 계산을 하고 입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월세가 이게 7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네. 계산하기 쉽게. 70만 원. 1년은 몇 달이죠? 12달. 12달. 그러면 곱하기 12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얼마 나오죠? 840만 원. 네. 1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840만 원씩 내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단 840만 원 네. 나누기 내가 입찰하는 금액 그걸로 나누면 수익률이 나와요. 자, 70만 원 네. 곱하기 12는 840만 원 40만 원. 나누기 한 1억 5천 정도 써볼까요? 네. 1억 5천만 원 하면 이렇게 5.6%가 나와요. 네네. 5.6%면 어때요? 감이 잘 안 서는 네, 게 감이 정상이에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런 투자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이게 좋은 수익률인지 조금 적정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5.6%의 수익률이 내가 5.6%의 수익률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모호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우리가 쉽게 정기예금 금리 정도로 잡아볼게요. 아, 내가 예금 적금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음. 돈이잖아요. 네네네. 그게 현재 기준으로 금리가 조금 올라서 한 3%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축은행이라든지 약간 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은행을 네. 잘 찾으면 한 4%까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네네. 은행 이자로 4%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5.6%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이러면 조금 어떤 기준이 생겼기 때문에 네네. 판단을 할 수 있는 네. 근거가 생기겠죠. 네네. 자, 어떻게 할까요? 할만할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4%와 약 5.5%, 6%는 한 1.5%에서 2%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차이가 나게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자산의 가치가 이 신촌 바로 옆에 있는 네. 2호선 라인 바로 옆에 있는 오피스텔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이런 강남이나 2호선 라인의 소역세권 오피스텔의 월세가 계속 올랐어요. 조금씩 또.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세가 또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아, 또 월세 가격도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수익률은 계속 높아질 네, 여지가 있는 거네요. 네, 계속까지는 아니지만 높아질 여지가 여지가 있는 있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또 금리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기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금리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하지 않고 3% 4% 이자를 얻기보다는 약간의 이런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서 한 5, 6%의 수익률에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네, 그리고 또 자산은 자산대로 세팅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예금은 내가 3천만 원이 있으면 1억의 예금을 할 수가 없겠죠. 네. 네, 가진 돈만 예금할 수 있잖아요. 3천만 원만 넣어놓을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산다면 최대 80%, 한 1억 6천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 4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내 실제 들어간 돈은 20%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투입된 자산은 100%이기 때문에 네. 그런 자산 상승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물론 세금은 여기서 서로 다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오피스텔을 보유하면 기본적으로 약간의 보유세, 그다음에 취득세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또 이 은행 이자도 마찬가지예요. 안타깝게도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그게 다 내 돈이 아니에요. 이자에서도 이자 소득세를 또 떼요. 오. 네, 그게 농특세까지 해서 15.4%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금을 떼는 거는 동일하나 그랬을 때 모든 것을 계산하기 쉽게
계산을 하면 저는 한 3%대 이자를 수취하는 것보다 그 한 2배 정도의 수익률에 베팅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예금만 넣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세금이 빠져나가니 그렇습니다. 그런 수익률도 고려해보고 세금 나가는 거를 고려해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자산에 소액이라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큰 이득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병아리반이니까 오피스텔로 지금 예를 들은 네네. 건데 이 물건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저처럼 뭐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하면 수익률이 5%대가 아니라 6%, 7%, 8%, 10% 막 올라가요. 와, 그래서 그렇죠, 물건. 이렇게 계속해서 서치하고 네. 계속해서 도전하면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경험치가 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서울만 봐도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섹터를 전국으로 넓히면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시간을 투입하지 않을 뿐이에요. 잘 모르니까. 맞아요.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이렇게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계속해서 검색하시고 손품 파시고 가슴이 뛰는 물건이 있으면 현장도 가고 낙찰도 받고 월세도 받고 이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